동아쌤입니다. 이제 정량평가, 정성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에서 글씨 쓴 게 없어졌네. 안 나오나? 자, 정량평가라고 그러면 양으로 수치화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정성평가라고 그러면 그 성향이나 경향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특성을 본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수치화돼서 평가되는 거는 수시를 나중에 내잖아요. 그러면 수시 3배수 뽑을 때는 이거를 이 경향성을 다 볼 필요가 없잖아, 애들한테. 그 3배수 처음에 1차 수시 1차 할 때는 이게 정량 평가한다고 하는 게 맞아. 양으로 수치화해서 쭈루룩 집어넣고 성적대로 딱 자르는 게 맞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내신 점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비교과는 상장을 아무리 많아도 상장 만점 점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상장도 일정 부분 타야 되고 내신도 점수를 맞아야지. 그런데 이 정성평가는 1배수 하면 2차 가면 면접을 하지. 그럼 마음대로 뽑고 싶으면 뽑지, 그냥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 면접은 정성평가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신 중에서 잘하는 과목이나 비교과 중에서 정말 특이한 특색이 있는 스펙 같은 거는 너 그랬어? 하면서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줄 수가 있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양으로 측정할 때는 정량평가라고 하는 게 맞겠지. 대학에서는 정성평가를 한다고 해, 항상. 왜 그러냐면 실제 대학교과는 정성평가를 해. 왜? 고등학교마다 점수가 있어. 예술고등학교도 플러스 알파 점수가 있어. 그래서 내신 총점에다가 곱하기 이 학교가 정말 유명한 외고면 1.2점을 곱하고, 이 학교가 좀 모자란 학교면 외고 중에서 좀 떨어져 수준이, 그럼 0.9점을 곱해. 그러니까 잘하는 학교에서 더 많이 가는 거야. 똑같이 여기도 3등급이고 여기도 3등급인데 여기 있는 애가 더 많이 붙는 거야. 그치? 그럼 정성평가네. 정성평가가 좋다고 하지만 이거는 임의의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하겠다는 거야. 주관적으로. 임의의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그러면 정량평가는 나쁘다고 하겠지만 이건 객관적으로 있는 수치로 딱딱딱딱 평가한다는 거야. 있는 그대로. 이건 잠재력이 있던 말던 필요 없다는 거고, 이거는 잠재력을 표현하겠다고 체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보통은. 그러면 어떻게 결국은 정량평가를 위해서 내신 최선을 다하고 비교과도 골고루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는 상황에서 1차를 수시 1차를 통과를 하면, 1차를 통과하면 2차에 가면 면접이잖아. 자, 이런 것도 내신 점수는 딱 정해졌는데 그림을 평가하는데 예술이지. 그럼 정성평가로 교수가 이게 멋있는데? 이게 잘 그렸는데? 하면 끝이 아니야.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정성평가야. 그러니까 기본은 정량평가인데 그 위에서 경쟁권에 도달하면 이만큼 아이가 있으면, 맞아요? 네. 이렇게 3배수에 들어가면 요거는 첫 번째 단계는 정량평가야. 여기 들어가는 거는. 여기는 정량평가. 근데 이 안에서 요 안에 있는 애들은 뭐라고? 정성평가를 하기 마련이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뽑힌다고. 정성. 자, 그러니까 센 예고에 들어가면 뭐라고요? 이 정성평가 경향이 빡세게 공부하고 진짜 막 너무 열심히 하잖아. 똑같이 여기 3등급하고 시골에 있는 미술한 애랑 치면 경쟁 자체가 다르잖아. 그렇지만 시골에서는 이렇게 내신을 잘 맞아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 여기에. 그러니까 시골 애들은 뭘 더 중심으로 해야 돼? 나중에 이렇게 면접이나 실기를 볼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걸 꾸준히 해야 돼. 내신은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 3배수까지는 여기까지는 들어가기는 편해. 그렇지만 여기서 경쟁이 잘 안 돼. 근데 도시에 있으면 이게 뻑뻑해. 이게 굉장히 강해. 근데 내신 맞기가 힘들어서 여기 들어가기가 힘들어. 근데 들어가면 경쟁이 잘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악착같이 경쟁하겠다 그러면 정성평가를 되는 이렇게 2차 면접이나 실기나 실력이나 플러스 알파 되는 경쟁력이 센 학교에서 각오하고 공부하겠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이고, 이렇게 내신 잘 맞고 그냥 끝나겠다 하면 수치로 3배수에는 좀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가가지고 붙을 확률이 더 적어지는 거지. 왜? 여기서보다 여기가 공부를 더 많이 한다는 거지, 강한 데서.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정성평가 우리 한다고, 맞아, 전체적 인륜적 흐름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 정상평가 안 해주면 깜깜이다, 전형의 기준을 모르겠다. 왜? 첫 번째, 요 1.2, 0.9 요거를 있다고는 하지만 안 밝혔어. 대외비용.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면접하고 실기를 했을 때 기준이 주관적이야. 세 번째, 여기에서 수치를 넣으면 대학에서 환산한 프로그램을 주기는 해. 이렇게 이런 거 체크한다고.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대로 하는 이 내신의 커트라인을 정확하게 해서 3배수, 뭐 때문에 너 3배수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왜? 자소서도 내거든. 자소서는 여기서 하는 거잖아. 자소서도 내는데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몰라. 뭐 때문에 붙었는지 몰라. 요거 때문에. 왜? 너 같으면 대학에서 정량평가를 하겠어. 3배수로 해서 여기 중에서 30%만 붙거든. 여기서 그러면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랑 등급이 되게 많이 차이 날 수 있지. 어떤 애 붙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정성평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기준이 있어? 이걸 밝힌 적이 별로 없어, 대학에서. 그러니까 깜깜이 정형이라고 하는 걸, 수시를.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양과 관련되는 수치와 객관화라는 의미고, 요거는 뭐라고? 주관적으로 대학 기준이라는 거지. 됐어요? 근데 현재는 뭐라고? 요렇게 합격과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신으로 어느 정도 정량은 예상이 가능해서 대략적으로 저 대학에 들어가겠다, 안 대학에 들어가는데, 요 아래 들어가서 30%가 경쟁할 땐 누가 뽑았는지, 누가 떨어졌는지를 모른다고. 왜 떨어졌는지, 왜 붙었는지를. 이해됐어요? 정량평가와 정상평가였습니다. 동아쌤입니다.